네, 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오늘은 수업 중에, 활동 중에 방해가 되는 아이. 이런 아이들 꼭 한두 명씩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준비해간 내용들 제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림책 활동을 아이들과 좀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책 읽기 활동이 누가 조용히 얌전하게 움직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으로 봤다 하면, 요즘의 그림책 읽기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반응을 책 읽기 안에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유도해요. 그래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적절히 어떤 질문들을 조금 던진다든지 아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읽기를, 내 생각, 다른 친구의 생각, 또 이런 것들 함께 읽기를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시도하고 애쓰고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를 다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게 되면 뭐 이야기가 막 저 산으로 갈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자칫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굉장히 이제 막 시끄럽고 어수선해져서 오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도 굉장히 혼이 나가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장면에 머물러서 어느 장면에서 내가 아이들과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끄집어내 볼까, 이야기를 소통하고 나누어 볼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미리 한 장 한 장면에 머물러서 여기서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준비해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걸러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점점 이렇게 줄여가고, 또 꼭 필요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질문들을 던져서 이렇게 조금 나눔을 시도해 볼까, 이런 것들. 거의 저희가 오랜 시간을 좀 머물러서 아이들과 나눠볼 수 있는 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 표지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아이들과 시간 할애해서 나눠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일지를 짐작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질 수 있겠고요. 얘기 읽기 하다 보면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 사건의 절정에 치닫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랜 시간 아이들과 조금 생각을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쌓이셔야지 아이들의 반응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수용할 거 수용하고, 또 아이들이 다음 장면에 또 넘어가서 또 자기 생각을 또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조금 분배해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조금 나눔할 때 그런 규칙들도 나름 선생님들이 연습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방해가 되는 아이, 저도 예전에 그 활동할 때 처음에는 잘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또 막 힘들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런 아이들은 진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에 너무 방해가 돼서 이 수업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건강해요. 결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뭐 행동을 거칠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나눔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는 아이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 사실 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런 메시지로 조금 다가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보면 다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쟤 본래 그래요, 쟤 오늘도 혼났어요, 쟤는 맨날 혼나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똑같은 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굉장히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 활동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데 내 수업에서까지 저 아이가 똑같이 그런 것들 때문에 혼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 입을 통해서 어떤 그 반응이 나가게 된다면 저 아이는 어디 가서 칭찬받고 어디 가서 마음을 기대고 어디 가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조금 슬퍼지는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그런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 친구들이 수업에 잘 참여해야지 나머지 아이들의 수업도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부터 만지는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단계로 나가요. 뭐 처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과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무시해요. 일단은 무시하고, 이건 제 나름의 이제 어떤 기회를 준 거죠. 일단은 무시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그런다 그러면 제가 강하게 눈빛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일단 하던 활동을 멈추어요. 그리고 전체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오늘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이 그 과정들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서로 배려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주고 너희들이 잘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전체를 놓고 조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따로 이제 불러요.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와, 너 오늘 되게 오래 참더라. 멋있던데?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이 아이를 조금 응원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이 아이가 잘한 어떤 행동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조금 부여해 주죠. 선생님이 오늘 아이들이랑 이거 나누기 할 건데 이 활동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겠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의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누어 줄 때도 막 픽 던지고 막 그럼 애들이 또 얘기해. 선생님 얘가 이거 던졌어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래? 선생님이 그러면 가서 주워 줄게. 자,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보여줘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떤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툭 그냥 이유 없이 친다든지 나 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 아이가 받을 수 있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다른 아이들 있는 데서도 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들어오냐, 들어올 때 걸음걸이를 이렇게 하던데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러면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도 굉장히 아이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아이가 조금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쓰는 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에도 있지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를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조금 다룬다, 너를 내가 특별하게 좀 생각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또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 완전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뒤바뀌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도 굉장히 낙심하고 또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힘이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더디지만 천천히 무언가가 바뀌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아이가 어느 순간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좀 부여한다든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눈빛으로라든지 아니면 무언으로라든지 어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가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그냥 톡톡 두드린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들, 반드시 바꾸고 고쳐야 되는 행동들을 선생님이나 어른을 통해서 한 번 더 소리로 언어로 정리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잖아. 너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체 수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탁 집어서 얘기해 주게 되면 이게 더 강화되는 어떤 그 효과가 힘들이 또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 입으로 통해서 한 번 더 지적한 것들 때문에 얘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이 아이가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화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유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줄 때도 저 아이 행동 이렇게 조금 교정하기 위해서 뭐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 하고 그 이름 불러주면 같은 이름을 부르는 건데도 애 반응이 선생님 왜 자꾸 제 이름 불러요 이렇게 또 아이들 반응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는 어떤 긍정화된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두드러지게 칭찬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해서 아이들을 불러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훨씬 아이의 행동 교정에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눔해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림책 읽기 과정 중에 딴지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자꾸 내용을 바꿔서 읽어요? 선생님 그런 말 없는데 왜 자꾸 지어내요? 그런다든지 왜 선생님 그런 표정 지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 선생님도 현장에서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아이들이랑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미리 얘기하고 가거든요. 선생님이 앞으로 뭐 몇 번 동안 너희들과 함께 책 읽으면서 같이 활동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책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읽어주게 할 때 글자를 읽어주는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묻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글자 읽는 건 너희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책에 있는 그대로 글자 읽기는 하지 않을 거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할 거니까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림책 시간은 귀와 눈을 잘 열어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함께 읽기 나가는 걸로 하겠다.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선생님 왜 틀리게 읽어요? 이런 것들 딴지 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림책 읽기 나눌 수 있도록 모두가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그렇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